이렇게 하면 무려 한 달에 6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각적인 시스템 설계자 노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전략 콘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기적으로 저랑 같이 점검하고 세고 있는 돈을 딱 잡으면 좋겠죠. 먼저 저의 소비관은 허리띠를 막 졸라 매 이런 소비관은 아니고 귀찮은 건 딱 질색이고 효율적인 걸 좋아합니다. 저는 또래 자산 순위 1%에 들어가는데요. 습관처럼 했던 행동들을 보고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아껴 쓰냐고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략하는 행동과 요즘 새로 알게 된 꿀팁까지 모아서 생활비 전략 팁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아끼고 있다 하는 것은 댓글로 같이 공유를 해주세요.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1인 가구 자취생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도시락으로 식비 다이어트 하기. 식비를 아끼려면 외식비랑 배달비를 잡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루에 얼마를 밖에서 식비로 쓰는지요. 회사를 다닐 땐 매일 밖에서 사 먹어야 되는데 요즘 밥값도 올라서 기본 10,000원은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도시락 싸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도시락통에 어떻게 매일 귀찮게 담고 다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맞아요. 저도 귀찮은 걸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고 1인 가구라서 집에 반찬이나 남는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햇반이랑 닭가슴살, 김을 챙깁니다. 저는 제대로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 거 아니면은 평상시에는 건강식 위주로 먹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식비도 아끼고 다이어트도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한 끼를 계산을 해보니까 햇반 843원, 닭가슴살 1240원, 김 350원 해서 2,500원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싸게 사냐고요? 편의점에서 한두 개씩 사는 거는 비싸니까 쿠팡에서 20개, 30개 묶음으로 사면 개당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폴센트라는 앱을 쓰면 쿠팡에 있는 상품이 최저가로 바뀌게 되면 알림을 주니까 그렇게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만 먹으면 몰리니까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해도 되는 도시락이나 주먹밥도 쟁여두고 돌아가면서 먹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매일 먹기 싫다. 그럼 주 2회에서 3회 정도만 사서 다녀도 충분히 아낄 수가 있습니다. 2. 냉장고 지도 만들기. 우리는 최대한 배달 음식을 끊고 집밥을 해 먹어야 돈을 아낄 수가 있는데요. 그때 유용한 건 냉장고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집밥이나 도시락 싸기를 어렵게 만드는 건 집에 무슨 식재료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요리를 해야 되는지 어떤 조합으로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냉장고 지도는 우리 집 냉장고에 냉장실, 냉동고 안에 어떤 식재료가 있는지를 적는 표인데요. 이걸 보면서 한 주의 식단을 짤 수 있고 냉장고 파먹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시스템 설계자답게 이 냉장고 지도 양식도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인쇄해서 냉장고에 붙여놓을 수 있는 PDF 파일과 디지털이 편한 분들은 노션 템플릿까지 편하신 대로 가져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더보기란을 봐주시고 가져가실 땐 감사 댓글 한 번씩만 써주세요. 저는 이렇게 냉장고 식재료를 이용해서 주로 저녁을 해결하고 있고 우리가 배달 음식을 최소 15,000원 정도 쓴다라고 보면 집밥도 마찬가지로 한 끼에 2,500원 정도 쓴다라고 하면 무려 12,500원이나 아낄 수가 있네요. 우리 매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집밥을 먹는 날을 늘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카페에는 텀블러 챙겨가세요. 프랜차이즈 카페에 개인 컵을 사용하면 할인해주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스타벅스, 투썸, 미디어, 폴바셋, 던킨도너츠, 메가커피, 더벤티, 할리스 등등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탄소 중립 포인트를 연계를 하게 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포인트로 적립을 해주고 현금으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작년에만 텀블러 26번, 전자영수증 79건 등등 다 합쳐서 21,400원을 환급받았더라고요. 하는 방법도 너무 쉬운데요. 첫 번째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두 번째로 회원가입을 하고 연계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연계 신청만 해도 지원금을 5,000원이나 주니까 꼭꼭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4. 제값 주고 안 삽니다. 프랜차이즈는 보통 기프티콘이 있고 그 말은 정가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커피나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 영화를 살 때는 먼저 이 앱을 둘러보는데요. 니콘네콘 어플이나 당근이나 번개장 등 중고거래 앱을 사용해서 기프티콘을 싸게 삽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안 쓰는 기프티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팔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카카오톡 선물함에 잠들어 있는 그 2, 3용 기프티콘들은 이번 기회에 정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5. 여름철 에어컨 똑똑하게 쓰기. 여름에 너무너무 더운데 전기료 폭탄을 맞을까봐 에어컨을 못 트는 집이 있을 건데요. 사실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 그랬었고 그렇게 알고 살아서 커서도 에어컨을 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진짜 더울 때만 잠깐 틀고 그랬었거든요. 여름철 에어컨은 이렇게 틀어야 전기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꿀팁을 드릴게요. 먼저 에어컨이 인버터형인지 정속형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전격 능력이 나뉘어져 있으면 인버터형이고 하나만 있으면 정속형이에요. 요즘에는 거의 인버터형으로 나옵니다. 인버터형이면 껐다 켰다 하지 마시고 쭉 틀어놓는 게 전기세 전략에 더 도움이 됩니다.
90분 이하로 짧게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켜놓는 게 좋고 90분 이상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에어컨을 끄고 이후에 재가동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강풍으로 틀어서 빠르게 온도를 낮춘 후에 약풍을 유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아시죠? 문이나 창문은 다 닫아주시고 선풍기까지 같이 콜라보로 써주시면 좋다는 거. 6. 구독 서비스 정리하기. 구독 서비스 정리는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OTT를 구독할 때 보통 어떤 작품을 보고 싶어서 구독을 하고 한참 보고 나서 해지를 안 하고 쭉 결제하는 경우가 생겨요. 저는 최근에 디즈니를 해지를 했는데 한참 심슨 가족을 보느라고 구독을 했다가 어느 날 보니까 디즈니에서 뭘 보고 있지도 않는데도 구독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해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밀리의 서재 등 OTT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쿠팡이나 퀄리 등 쇼핑 관련이나 통신사의 부가 서비스들도 한번 보세요. 안 쓰는데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서비스는 바로 해지를 하시고 가족이나 친구랑 쉐어가 가능한 건 공유해서 쓰세요. 7. 단골 가게는 쿠폰 챙기기. 매일 점심을 먹고 회사 사람들이랑 카페를 가거나 집 주변에 한 번씩 카페를 간다면 자주 방문하게 되는 단골 가게들이 있을 건데요. 그런 가게에서 쿠폰을 준다는데 귀찮다고 그냥 안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 꼭 모으세요. 저희 집 근처의 파리바게트는 샐러드를 살 때마다 쿠폰을 주는데요. 5개를 모으면 아메리카노가 공짜이고 10개를 모으면 샐러드가 하나 공짜입니다. 파리바게트에서는 통신사 할인을 받는 거에 쿠폰 모으기까지 해서 최대 할인을 받는 거죠. 또 회사를 다닐 때는 팀 사람들이랑 매일 가는 컴포즈 커피가 있었는데 팀 사람들이랑 같이 가니까 거의 한 번 갈 때마다 아메리카노 무료 쿠폰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모으니까 VIP까지 되고 무료 쿠폰도 더 많이 받고 정기적으로 선물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쿠폰을 꼭 알뜰하게 모아보자. 8. 돈 안 드는 취미 갖기. 취미생활 하는데 돈 안 드는 게 어딨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돈이 안 드는 취미생활은 있습니다. 내가 전시회 가는 거를 좋아한다면 네이버에 무료 전시라고 검색을 하면 지역별로 무료 전시를 찾을 수 있고요. 책 읽는 거를 좋아한다면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대여해 보면 좋은데 이렇게 빌려보는 것의 장점은 다시 반납을 해야 되니까 좀 더 읽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나는 이 책만큼은 소장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중고책을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알라딘에서 책 검색을 하고 온라인 중고나 중고매장 탭에서 보면 재고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달리기도 이런저런 용품을 사면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욕심을 안 부리면 러닝화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이키 런클럽이나 런데이 어플은 무료이니까 그런 앱을 깔고 운동을 하면 가성비 있게 운동도 하고 재미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사기 전에 대체할 게 없나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을 좋아해요. 그럼 꼭 해외여행을 갈 필요가 있을까? 국내 여행으로도 이 여행의 즐거움을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대체 가능한 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실 이거 어떤 소비에도 적용이 가능해요. 내가 이 브랜드의 그릇을 꼭 살 필요가 있을까? 다이소나 무지에서 사면 몇만 원을 아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체 가능한지를 따져보는 거죠. 돈 많이 안 들이는 취미생활은 꼭 댓글로 공유를 해주세요. 9. 저절로 전략하는 습관 장착하기. 제 주위에 전략을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공통된 습관들이 있거든요. 얘들은 체크카드를 쓰고요.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바로 납부하기를 해서 원래 납부일까지 놔두지를 않더라고요. 또 월급일에 맞춰서 자동이체로 다른 저축계좌나 투자계좌로 넘어가게 설정을 해두어서 쓸 수 있는 여윳돈을 놔두지를 않습니다. 내가 만약 의지가 약해서 돈 모으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내 의지에 맡기지 마시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두세요. 돈 모으기의 핵심은 사실 이겁니다. 10. 가계부 쓰고 소비 성향 파악하기. 줄줄 새는 돈을 막고 싶다면 무조건 해야 할 일은 가계부 쓰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시간 내서 정리를 하면 사실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저는 노션으로 템플릿을 만들어서 수입이나 지출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기도 하고 또 주식 투자도 관리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뱅크샐러드 같은 앱이 너무 잘 나와서 알아서 내가 카드 쓴 내역을 정리해서 보여주는데 내가 직접 손으로 써봐야지 요즘 내가 가소비를 하고 있구나,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0가지를 정리해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무려 한 달에 6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매번 정리할 때마다 놀랍네요. 여러분들의 꿀팁도 꼭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고 우리 차곡차곡 모아가요. 그럼 안녕.